제1야당의 새로운 원내 사령탑이 곧 선출됩니다. 신임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 등의 외부 리스크에 대응하고 당내 통합 또 총선 승리로 이끌어갈 중책을 맡게 될 텐데요. 뉴스킹에서는 민주당의 원내대표 후보를 직접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한 원내대표를 내세운 재선의 김두관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이른 아침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포에서 지금 오시는 길이죠? 예. 김포에서 지금 요새 김포 골드라인 말도 많은데요. 뭐 아침에 그걸로 오신 건 아니니까. 예. 엄청 인구가 갑자기 늘었어요. 그 이제 지하철이 갱전철인데 그렇죠. 아침에 아주 그냥 뭐 출퇴근 시간이 너무 이렇게 그 타는 사람 많고 네. 열차는 갱전철 작으니까 두 량밖에 없으니까. 예. 최근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호흡 곤란하는 네. 사람들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예. 아유. 참 걱정입니다. 정말. 걱정이 거기 또 예. 계시니까 더 예. 걱정스러운데 알겠습니다. 자, 원내대표 선거는 5월 2일로 지금 잡힌 겁니까? 5월 1일로 잡았다가 예. 다시 이제 우리 저 내부망에 4월 28일에 하는 걸로 다시 좀 수정이 되어 왔다. 당기는 거예요. 4월 말로 당기는 거예요. 예, 4월 28일 어허. 오전에 하는 걸로. 왜 자꾸 계속 바뀌는 거죠? 지난번에 이원우 의원님 오셔가지고 예. 5월 초로 예. 늦춰졌다고 했는데 우리는 다시. 당헌 당규에 5월에 선출하게 돼 있는데 원래 5월이죠. 예. 아마 5월에 뭐 일정들이 다 많이 잡혀 있고 그래서 4월 28일 날 그 본회의하고 네. 그날 아마 선출할 모양입니다. 지금 후보군 보니까 뭐 홍익표, 이원우 의원 4선, 3선 등이 많은 것 같은데 예. 김동완 의원님은 재선이시잖아요. 네, 국회 기준으로 보면 재선이라서 중량감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국회 말고 지자체장 큰 걸 하셨으니까. 예, 저는 먼저 국무위원 경험도 예. 있고 특히 제가 2006년에 네. 집단 지도 체제 때 당 대표 이어서 3위 최고위원을 했습니다. 최고위원도 그래서 하셨으니까요. 사실은 뭐 중량감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또 국회 기준은 뭐 나선 이런 게 있으니까. 네. 그 강한 원내대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출사표를 던진 것 같습니다. 예. 강하다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지금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당과 당 대표를 침탈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위 폭주하는 정부 여당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네. 그런 강한 원내대표가 필요하고요. 또 뭐 내년에 이제 총선이 매우 중요한데 네. 총선에 승리하는 그런 원내대표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아마 우리 당원들께서 재선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강하게 불러내는 것은 아마 그런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첫 번째 말한 게 윤석열 정부에 맞춰서 좀 강력한 대여 투쟁하겠다. 네. 김두관 원내대표는 그렇게 하겠다 이런 예, 뜻인가요? 예, 개혁 입법 네. 그리고 또 예산 투쟁이 있어서 사실 뭐 제1야당을 지금 여당이 인정하지 않는 네. 폭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당당하게 맞설 수밖에 없다. 사실 처음에 당선되고 나서 이제 협치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국회 다수당이 야당인데 야당과 협치하지 않고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뭐 갤럽 여론조사 보니까 국정 지지도, 국정 수행 지지도가 27% 정도 네. 이렇게 떨어진 것은 야당을 무시하고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1년 좀 다 돼갑니다. 취임한 지. 근데 뭐 야당 뭐 원내대표도 안 만나고 야당 대표도 안 만나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예. 이렇게 상황에서 좀 더 선명성을 부각하면 관계가 더 꼬이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국민들이 네. 직접 관련되는 민생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또 협상도 하면서 또 합의도 해야 되겠죠. 야당 네. 침탈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막아내고 또 민생 경제와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또 협력해야 되는데 네. 그런 동의를 제공하는 것도 정부 여당이 그런 자세를 취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네. 그러지 않으면 뭐 국민들이야 제1야당에게 당당하게 싸우라고 요구할 것이고 그 요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게 야당이겠죠. 자, 조금 전 김두관 의원이 언급한 여론조사 내용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자체 조사한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당 상황이 어수선합니다. 지금 돈봉투 사건 때문에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네. 일들이 벌어져서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을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당 지도부에서 아마 특히 이제 당내 선거와 관련된 문제라서 검찰에서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하고 있지만 네. 우리 당에서도 아마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꾸리거나 아니면 뭐 당 윤리 심판을 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책임질 사람 책임지게끔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게 대체적인 그 여론인 것 같습니다. 책임질 사람 쳐야 되는데 여기 2021년도 전당대회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당시 0.59%포인트 차이로 홍영표 후보 이기고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당선이 됐던 상황인데 그 당시에 이제 검찰 수사 단계이긴 하지만 뭐 국회의원 한 300, 지역위원장한테는 50에서 100, 돈 봉투가 한 9천여만 원 흘러갔다. 이런 게 지금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뭐 가능성 같은 건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워낙 뭐 이정근 뒤에 이제 사무부총장을 한 이정근 그 사무부총장의 전화기에 네. 한 3만 개의 이제 녹취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뭐 일부 언론에 그대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검찰에서 아마 언론적으로 충분하게 국민을 전환하려고 제공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합리적 의심이 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진상이 밝혀지면 책임을 분명히 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피의 사실 공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혹시? 무리한 수사다? 뭐 무리한 수사라고 규정하기는 힘들지만 예. 그 하나하나의 녹취록이 언론사에 다 공개되는 것은 검찰에서 흘려주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JTBC에서 하나씩 좀 공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시는 거군요. 네. 자, 지금 그 이정근 사무부총장 지금 징역형을 받고 1심 선고를 받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십니까? 서초라는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험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이정근 그 서초갑위원장, 네. 서초월위원장이었고 서초갑위원장이었고 이제 서초구청장을 2번 나가고 그렇죠. 또 국회의원 총선에 2번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이정근 사무부총장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뭐 친분이 특별한 한 사람도 있고 그냥 아는 정도도 그렇겠죠.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개인적 일탈이다. 그리고 도의적 책임은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관석 의원하고 이제 이승만 의원 두 분은 이제 압수수색 받았고요. 2분 의원 압수수색을 받고 또 송영길 당 대표를 도우려고 하다가 생긴 일이기 때문에 뭐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아무로 자유롭지 못하겠죠, 송영길 대표께서. 네네네. 그래서 뭐 일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송영길 대표는 이제 당 대표를 했고 또 뭐 인천광역시장도 하고 큰 정치인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잘 심사숙고해서 판단하리라고 저는 봐집니다. 귀국해라고 또 일각에서 당내에서 얘기가 있던데 귀국을 해야 됩니까? 귀국하는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네. 뭐 송영길 대표가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진상조사 지금 당내에서 꾸리기로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지금 기구를 구성을 합니까? 셀프 조사 된다면 또 비판을 하려고 특히 이제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당내 전당대회 문제라서 당의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하거나 윤리특위에서 윤리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네. 또 검찰 조사는 뭐 진행되더라도 당내는 또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 책임지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기구 관련해서는 어떤 사람을 좀 조사하는 사람으로 위촉하고 이런 것까지 좀 그림이 나온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최고 지도부에 속해 있지 않아서 아마 지도부에서 지금 오늘 특별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할 거라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도 연결이 될까요, 이거하고? 뭐 송영길 대표 전당대회 건이었고 아마 이재명 당대표는 직접 연관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이재명 2심 송심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한때 이제 당내에서 전당대회 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건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고 지금 이 사건하고 뭐 이재명 당대표는 직접적인 연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도 따르면 뭐 친명계 의원 한 5명 정도가 좀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피해갈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전당대회를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송영길 후보, 홍영표 후보, 우원식 후보가 아주 근소한 차로 결정났기 때문에 상당히 치열했었고요. 우리 당의 뭐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이 다 어떤 행태든 지지하는 후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직간접으로 다 이렇게 연동이 돼 있겠죠. 네. 예. 그래서 그 안에 뭐 친명도 있을 거고 비명도 있을 거고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또 뭐 노선에 따라서 네. 지지를 하긴 하지만 당내 뭐 우리 당의 정체성으로 봤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사람들이 중첩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친명계 중에서도 뭐 우원식 의원을 민 사람도 있고 다양하리라고 봐집니다. 자, 2021년 전당대회이긴 한데 이게 이번 원내대표 선거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뭐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해서 네. 또 전당대회는 뭐 당원들이 뽑지만 특히 이제 원내대표는 현역 의원 169명이 의원들이 뽑는 뽑기 거잖아요. 때문에 예.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각에서 이런 것 등등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수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총선 전에는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낙연 대표님 이제 병부상 예. 때문에 들어왔는데 한국 왔다가 다시 돌아가셨어요. 내일 출국 아직 안 돌아갔습니까? 예, 내일 출국하는 걸 알고 있고요. 네. 아마 마무리하시고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남북 문제로 특강하고 돌아오시는 걸로 돼 있거든요. 지금 뭐 요청할 사안도 아니고 본인이 또 응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자, 이 국회에서 항상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체포 동의안 부분이거든요. 예. 만약에 지금 수사 선상에 오른 뭐 예컨대 지금 뭐 이성만 의원이라든지 윤관석 의원이라든지 체포 동의안 또 올라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체포 동의안이 올라오려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예. 뭐 상황들이 좀 적시가 돼야 될 텐데 이제 그때 상황들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봐지고요. 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이미 두 차례 그렇게 했고 지난번에 가장 중요한 뇌물 428이 적시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제1야당 대표를 뭐 계속해서 그렇게 저 체포동의안을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옳지도 않을 뿐더러 새로운 사항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거하고 연동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만약에 체포 동의안 이재명 대표 등등 체포 동의안 오면 사안에 따라서 새로 판단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뭐 봅니다. 예컨대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브리핑도 하잖아요. 보고하고 그런 거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 뭐 당론을 정하거나 이러지 뭐 못하고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정부를 대표해서 네. 법무부 장관이 이제 구속 사유들을 설명하잖아요. 체포동의안에 대한 설명할 때 네. 지난번에 뭐 노웅래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 오히려 저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요구 사항을 할 때 오히려 국회 동료 의원들께서 저 동의하기 어려웠던 점도 예. 있었습니다. 자, 지금 뭐 후보들이 몇 분 있습니다. 원내대표 후보들이 뭐 지난번 이원우 의원 같은 경우는 통합의 그림을 좀 그린다 이러면서 민주당이 유승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뭐 이제 사실 그러다 보면 뭐 이게 비명, 친명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우리 김두관 의원님은 어떻게 개파 같은 게 있나요? 어떻게 봐야 저는 됩니까? 대선 경선 과정에서 중도 사퇴하고 네.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했고 네. 또 검찰에 침탈해 있을 때 좀 뭐 가끔 했지만 페이스북에 강하게 엄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네. 뭐 언론에서 친명계 이렇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하는 어떤 발언이나 메시지가 친명에 가깝다. 그렇지만 실제로도 친명이십니까? 저는 뭐 친명 비명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에 별 동의를 안 하고요. 아하. 그래도 뭐 다 각자 헌법기관이고 예. 좀 뭐 호불호는 있겠지만 무슨 계보에 저는 속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치적 행보가 네. 이재명 대표가 많이 가치를 해서 같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뭐 당내에서는 지금 원내대표 후보 중에서는 또 홍익표 의원이나 박강원 의원은 아무래도 이제 그 경선 과정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고 예전에 이현욱 이제 후보는 정세균 총리를 지지하고 이래서 맞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모르겠습니다만 나누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개혁연대를 통해서 내년 총선을 돌파해야 되니까 한편으로는 검찰 침탈을 당당히 막아내고 또 당내 통합과 탕평을 통해서 총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동료 의원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좀 아니라도 친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받을 수 있는 거 저는 뭐 아닙니까? 제가 말을 하든 안 하든 뭐 친명으로 예. 이렇게 규정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당내에서는. 그러면 우리 지금 거론되는 네다섯 분의 후보 중에 가장 친명에 가깝다. 우리 당원들이 그렇게 이제 요구 인정을 홍익표 의원도 좀 친명이다. 최근에 법명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뭐 원내대표를 놓을 분들이 당 대표하고 뭐 각을 세워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
한때는 뭐 많이 이렇게 비판했던 이현욱 의원조차도 또 대선 때는 조직본부장을 하고 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뭐 조합이 좋을 거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자평하고 하더라고요.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만약에 된다면 예. 앞으로 있을 총선이 좀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 과제가 총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총선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겁니까? 특히 검찰 수사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야당이지 않습니까? 네. 야당이니까 검찰의 침탈은 당당하게 막아내야 되지만 또 세계적인 의제는 기후 위기지 않습니까? 네. 기후 위기, 탄소 중립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제 지역 소멸을 비롯해서 국가 균형 발전이 중요하고 네. 양극화를 극복하고 불평등을 극복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런 의제를 우리 당이 이제 주도를 하고 새로운 정책 비전을 잘 내놓을 때 지금 뭐 여당하고 상당히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을 때 국민들께서 우리 당을 지지할 것 같고요. 또 우리 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계속 윤석열 정부가 검사 독재 정부가 폭주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폭주를 막아내는 것은 네. 내년 총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 27% 갤럽 얘기를 좀 전에 하셨는데 그 의미는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정부에 대한 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당선은 1년이 넘었고 이제 새 정부 출범도 곧 이제 1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1년이 되는데 뭐 외교 뭐 아무래도 이제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되면 외교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외교 참사를 계속하고 또 주요 뭐 그 에너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를 하겠다고 내놓지는 않아요. 교육 개혁, 의료 연금 개혁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네. 말밖에 없잖아요. 말밖에 구체적인 없어요. 전혀 뭐 네. 실천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전혀 국민들께서 아 이거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뭐 탄핵 등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탄핵은 우리 국민들께서 저 조심해서 다루는 의제이기도 하고요. 네. 뭐 특히 이제 이 검찰이라든지 판사에 대해서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이제 국회 탄핵밖에 탄핵인데 없는데. 예. 옛날에 임성근 판사 탄핵을 한번 한 적이 있고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습니다만 유럽 같은 데서는 국회에서 의회에서 예. 판사나 검사에 대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하면 수시로 탄핵을 하는데 우리는 뭐 굉장히 이걸 예, 어렵게 맞습니다.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탄핵은 뭐 충분한 사유가 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냥 뭐 탄핵 이야기를 하면 또 막 그 오해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예.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지만 저는 뭐 탄핵 사유가 되면 당당하게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